오늘 낮 포항공항에 착륙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방호벽과 충돌하는 바람에 승객 21명이 다쳤습니다. 대형 참사는 피했지만 사고 기체는 거의 두 동강 날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포항의 장성훈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 5분 포항공항. 승객과 승무원 155명을 태운 서울발 대한항공 MD-83 여객기가 구름이 짙게 끼고 비가 내리는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여객기는 착륙 지점을 200m나 지나쳐 활주로 철조망을 뚫고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활주로를 이탈한 기체는 이처럼 허리 부분이 두 동강이 나고 곳곳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오늘 사고로 서울시 창동 38살 김윤상 씨와 승무원 27살 김윤숙 씨를 비롯해 21명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7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났죠. 끝에 멈추질 못하고 끝까지 밀고 나갔으니까. 예. 머리 받아가지고 또 턱에 가면 받고 그럴 지경이 그때부터 하면 정신이 없었어요. 사고는 여객기가 착륙하는 순간 풍속 32노트의 강한 바람이 몰아쳐 항공기가 미끄러지면서 일어났습니다. 현재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바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뒷바람이 갑자기 불어는 것 같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착륙하면서 활주로 옆에 안테나 14개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고 방호벽에 충돌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기체에 불이 붙지 않아 대형 참사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오늘 사고에서 이 정도나마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승객과 승무원 모두 침착하게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모두 15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동체가 두 동강 날 정도의 대형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고 부상자도 76명에 그쳤습니다. 승객들이 사고 직후 질서의식을 잃지 않았고 승무원들도 침착하게 승객을 대피시켰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엔 일부 승객이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기도 했지만 곧 서로를 격려하면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150m나 지나서 멈춰서자 승객들은 모두 앞문으로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승객들은 크게 동요를 안 하더라고요. 승객들이 다 모두 침착한 가운데 안전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탈출을 했습니다. 승객들 내부에서 일단 전부 다 침착하자 그런 이야기해가면서 사고 발생 당시 인근의 해군 항공전단과 해병대는 사고 발생 5분 만에 구급차와 화학차 등 차량 10여 대를 현장에 급파해 승객을 구출하고 연료를 빼내 폭발을 막는 공을 세웠습니다. 119 구급대와 병원들도 신속하게 앰뷸런스를 총동원해 부상자를 후송하는 등 구조 활동에 나서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경희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딴 사고로 중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사고를 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오늘 사고는 빗물 때문이라고 하지만 조종사 과실이나 기계 이상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동혜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은 일단 활주로에 고인 빗물 때문에 비행기가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느끼기는 수막 현상이 생겨가지고 일체 브레이크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사고기가 착륙할 당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비가 더 많이 내리던 1시간 전에도 다른 비행기는 무사히 포항공항에 내렸다는 점에서 대한항공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몇 가지 다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첫째, 강풍에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입니다. 1차 착륙에 실패한 조종사가 기체의 옆면에서 부는 강풍을 이기기 위해 착륙 속도를 높이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종사가 착륙 지점을 놓쳤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포항공항은 활주로 진입 직전에 98m 높이의 언덕이 있어 조종사들은 언덕을 지나자마자 급 강화하면서 동시에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런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비행기가 활주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착지하지 못하고 활주로 시작 400m쯤 지난 지점에서 내리고 있어 이번에도 중간에 내려 속도를 줄일 새 없이 활주로를 벗어났다는 추론을 낳고 있습니다. 각도를 3도로 유지해야 들어오면 스무스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인덕산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고도 높여 들어오다가 낮게 들어오면 또 다른 가능성은 기체 이상입니다. 브레이크와 엔진 역추진 장치, 날개에 달린 제동 장치 등 감속할 때 필요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오늘 오후부터 블랙박스 분석 작업에 들어가는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동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여객기가 또 사고를 냈습니다. 오늘날 서울을 떠나 포항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대한항공 1533편이 활주로를 벗어나 불시착했습니다. 이 사고로 70여 명이 다치고 여객기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먼저 한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156명을 태운 대한항공 1533편 MD-83 여객기가 포항공항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여객기는 활주로 끝 100여 미터를 지나 간신히 멈췄습니다. 기체의 앞부분과 양날개, 꼬리 부분이 크게 파손되고 기체의 중간 부분이 부서지는 등 3분의 1가량이 파손됐습니다. 기체의 바퀴 2개는 방호벽 앞에 나뒹굴었고 일부 비상구문은 떨어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활주로에서 100m가량 떨어진 지점에 기체가 두 동강 난 채 부서져 있습니다. 실패를 하고 다시 한번 선회를 해서 또 한 번 시도를 하겠다고 기장이 안내 방송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인가 15분 뒤에 꽝 하면서 저는 부딪혔죠. 여객기는 한 차례 착륙에 실패한 뒤 2차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높이 2m의 방호벽을 치고 나간 뒤 5m 언덕 아래 잔디밭에 멈췄습니다. 주 바퀴다리는 양쪽 레프트 라이트 양쪽이 다 완전히 파손이 됐고, 그리고 동체는 5분의 2 전방 부위서부터 5분의 2 부분이 꺾이면서 아주 대파화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군경은 펌프차 7대와 화학차 6대, 탱크차 2대 등을 출동시켜 폭발에 대비한 응급 조치를 취하고 남아있던 연료를 빼내는 작업을 펴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또 구급차들이 출동해 환자들을 근처 병원에 분산 후송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8명과 승무원 1명 등 9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74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대부분 치료 후 귀가하고 지금은 30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은. 사고 직후 탈출까지 걸린 시간은 15분, 승객들에게는 아찔하고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전종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시 45분, 포항 상공에 도착한 사고 항공기는 1차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인덕산을 넘을 때에 항공기 고도가 약간 높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활주로에 갖다 접지시키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곧이어 회항하겠다는 기장의 안내 방송과 함께 선회했습니다. 착륙을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한번 선회를 해서 또 한 번 시도를 하겠다고 기장이 안내 방송을 했어요. 11시 55분 포항공항 상공을 한 차례 선회한 여객기는 관제탑과 교신 후 활주로가 양호하다는 통보를 받고 2차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여객기가 지면에 닿자마자 심하게 요동치면서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매끄러운 착륙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서행을 하고 서고 이래 되는데, 그것이 보니까 계속 쭉 전진해가지고 가더라고요. 곧이어 여객기는 어디엔가 세게 부딪혔고 꽝 하는 소리와 함께 기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조금씩 뻥 하면서 위에 이렇게 주저앉더라고. 안 거지. 그리고 옆에 사람들은 천장에 주저앉으면서 좀 뛴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사고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지만 아찔하기만 한 15분이었습니다. KBS 뉴스 전종. 대한항공 측은 사고 여객기가 착륙하면서 브레이크에 의한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제동이 걸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박영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항공 1533편 여객기는 심한 비바람 속에 포항공항에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포항공항의 활주로는 2100m. 활주로 앞에 인덕산 때문에 최초 착륙 지점은 활주로를 515m나 지난 지점이었습니다. 여객기는 1500여 미터 남은 활주로를 미끄러지는 동안 속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브레이크나 엔진의 역추진 장치 고장 등 기체 결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착륙 직후 브레이크를 최대한 작동했지만 활주로에 생긴 수막 현상 때문에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성분이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수막 현상 때문에 브레이크가 작동 안 했다. 사고 당시 포항공항에는 시속 17노트의 측면 바람이 불었고 순간적으로는 30노트가 넘는 강한 돌풍도 관측됐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회항한다는 기내 안내 방송까지 내보낸 뒤 다시 착륙한 것으로 확인돼 기상 조건을 무시한 무리한 착륙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실수나 기체 결함, 기상 악화 등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오늘 사고였지만은 승객들의 질서의식과 구조대의 신속한 일처리 덕에
사망자 한 명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취재 강전일 기자입니다. 비행기 전체가 거의 두동강 났지만 무엇보다 항공기가 폭발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동체와 날개 부분이 파손됐지만 연료 탱크가 부서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사고 항공기 승객들의 침착한 대처도 대형 참사를 막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천정이 주저앉으면서 이걸 난 거지. 그리고 옆에 사람들은 천정이 주저앉으면서 좀 낀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 주위에서 이제 좀 안 다친 사람들이 꺼냅시다. 사고 즉시 출동해 엔진 과열을 막고 비행기 폭발에 대비한 해군 항공단 요원과 119 구급대의 신속한 처리도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의 사고 수습은 미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5시간이 지나도록 포항공항에는 변변한 사고 수습 대책본부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을 구출한 차량도 119 구조대와 해군 부대의 구조 차량이었습니다. 군 소방대가 즉시 출동을 해서 인원 수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35분에 완료를 했습니다. 승객들의 수준 높은 질서의식과 구조대의 신속한 처리로 대형 참사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건설교통부는 포항공항 현장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원인 조사와 함께 수습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명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호종 항공안전과장 등 3명의 조사단을 포항공항에 급파해 착륙 당시 평균 속도와 정확한 접지 지점, 풍속 등 사고 당시 주변 정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건교부 사고 조사단은 우선 MD-83 기종인 사고기의 블랙박스를 수거해 착륙 당시 역추진 장치를 가동한 시점과 착륙 속도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포항공항의 시계는 5마일로 정상이었고 25노트 정도의 돌풍이 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옆바람의 속도가 항공기에 착륙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교부는 또 접지 지점을 지나쳤거나 착륙 속도가 빨라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사고가 폭발과 화재로 이어지지 않는 점입니다. 이제 특성상 엔진이 후방에 있었고요. 또 연료 탱크라든지 이런 게 동체 그 사고 난 동체 앞부분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 큰 사고는 아마 없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최소한 한 달쯤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교부는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의 잦은 항공사고에 대해 최대한 중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 네, 우리나라 지방공항의 사정이 대개 열악합니다마는 오늘 사고가 난 포항공항은 특히 근처에 산이 위치하고 있는 등 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취재 정인수 기자입니다. 포항공항 서쪽 1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96m의 인덕산이 오늘 사고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따르면 항공기가 내릴 때 활주로와 이루는 각, 즉 활공각이 3.0도 이하가 안전합니다. 그러나 포항공항은 바로 이 인덕산 때문에 활공각이 4.13도로 큽니다. 이 때문에 포항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활주로 중간 지점에 착륙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조종사가 눈으로 시계 비행을 한다는 얘기죠. 포항공항의 활주로는 2,100m지만 인덕산 때문에 서쪽 끝에서 400m가 지나친 지점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고 항공기가 활주로 서쪽 끝에서 510m를 넘어선 지점에 착륙해 위험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포항공항 활주로는 대형 군용기도 함께 사용되고 있어 노면 상태가 불량한 것도 착륙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내려앉을 때 기체가 많이 흔들리면서 그다음에 갑자기 꽝 하는 순간에 이제 이게 사고가 난 거죠. 한국공항공단과 포항시는 현재 인덕산을 30.56m 깎아내려 해발 높이를 66.04m로 조정하는 작업에는 착수했으나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